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김정기입니다. 앞선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재의 기계적 특성과 성형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기계적 특성과 성형성 같은 경우는 소재의 기계적 특성, 기계적 특성 중에 이제 인장 시험 결과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신율하고 관련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균일 연신율하고 이제 불균일 연신율 요 두 가지 지표들만으로도 이제 소재 신장 성형성이라든지 드로잉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통째로 묶어서 이제 전체 성형성 같은 경우도 요 지표들로 설명을 상당히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 플랜지성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이제 늘어남 성형성이라든지 이제 드로잉성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시편 가공을 할 때 늘어난 성형성이랑 드로잉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 판재들을 압연을 해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이제 가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장 플랜지성은 이제 그러지 않고 이 판재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전담 변형을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뚫어주고, 요 구멍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굽힘이라든지 신장을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어서 이제 상당히 복합적인 변형 상태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 꺾인 부분에서 양옆으로 이제 늘어나는 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변형이 생기자마자 이제 시편이 그 소재에 이제 크랙을 좀 유발할 수 있는데, 이 크랙이 이제 앞선 그 성형성 평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존의 성형 한 개 가지고는 해석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시험법이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구멍 확장성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멍 확장성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판재에 이제 전단 변형을 가해서 구멍을 뚫고, 이 구멍 뚫은 부분을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만들게 되는, 확장을 시켜서 이제 그 시험편을 가공했을 때 이 가공률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인데, 요거를 이제 모사를 하기 위해서 펀치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구멍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요 구멍을 이제 펀치로 밀어 올려서 확장을 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 평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양옆이 이제 신장되면서 크랙이 발생했을 때의 시점을 이제 구멍 확장률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 확장률 결과를 이제 우리가 기계적 특성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구멍 확장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장 시험을 통해서 냈었던 결과물, 인장 시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 그러니까 강도 관련 내용들하고 이제 연신율 관련 내용들을 비교를 했을 때 완전히 이제 또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시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형성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막상 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있다가 갑자기 강도가 급격히 낮은 이제 몇몇 재료들에서 굴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에서는 어 원래 여기서는 그렇게 구멍 확장률이 좋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되게 높게 구멍 확장률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였던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연신율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연신율이 당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일반적인 성형성 같은 경우는 연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형성이 대체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균일 연신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아예 너무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고 안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는 문제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균일 연신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벗어나는 이제 친구들 역시
존재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전체 연신율도 대체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경향성은 좀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긋난 친구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 연신율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랑 달리 약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체로 이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은 정확히 얘네가 이제 연신율이 증가하면 무조건 증가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또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 개념 요런 문제 때문에 연신율 역시도 뭐 대체적으로 이제 증가하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지만은 뭐 연신율이 높은 소재에서 이제 편차가 막 발생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들이 이제 가공경화 지수라든지 변형률 속도 민감도인데 사실 이 지표들 같은 경우는 요 위에서의 이제 균일 연신율에 대한 지표에 대한 결과물하고 불균일 연신율에 대한 지표들을 쭉 보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균일 연신율이 이제 커지면 균일 연신율이랑 이제 불균일 연신율의 지표를 대체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이상의 정확도는 잘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방성 역시도 혹시나 이제 확인해 봤는데 약간 편차가 존재를 해요.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건 보이긴 하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떨어진 재료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뭐 특히나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 같은 소재들에서 좀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대체적으로 네, 색깔을 바꿔서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은 대체적으로 요 앞에 있는 요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비교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전체 연신율이랑 이제 뭐 R밸류라고 해가지고 아까 봤던 두께 감소 저항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전체 연신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던 이제 최대 늘어난 버티는 정도랑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물론 편차가 좀 존재는 하긴 하지만은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두께 감소 저항성 같은 경우는 얘가 그 앞에서 구멍 확장성 시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네, 구멍을 뚫어놓고 난 다음에 얘가 두께가 감소하다가 이제 깨져야겠죠. 근데 애초에 연신율이 안 좋은 재료들은 이런 식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톡하고 깨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낮은 좋지 않은 구멍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값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이 연신 뭐 다른 데이터가 다른 이제 비교군이 없다고 하면은 비교하는데 써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더라도 여기 서로 다른 연신율 두 개의 재료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요 HI 지표의 차이가 거의 90%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커도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표들이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앞에서 봤던 이제 기기적 특성이 네, 뭐 인장 시험에서 가져온 이제 기기적 특성이 그 HR 요 구멍 확장성 값하고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장 플래지성을 평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펀치를 뚫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펀치로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구멍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 펀치로 구멍을 뚫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편 같은 거 가공할 때 와이어 가공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와이어 가공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그 시편 표면에 네, 그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시편 표면에 어, 손상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멍을 뚫은 면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그 펀치가 이제 뚫고 지나갔을 때 끝부분은 이제 말리겠죠. 네, 이렇게 이제 말리는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무결처럼 네, 나무결처럼 이제 결 따라 이제 전단 형상이 이제 보이는 뭐 버니시드 존이라는 영역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펀치의
손상의 펀치 때문에 이제 시편이 뜯겨나가면서 이제 손상이 되어 나가는 이제 프랙처 존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 가지 영역이 존재를 하는데 특히 이 영역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간 부분들의 이제 미세한 균열들이 막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세한 균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균열이 점점 더 커지다가 그 앞에서 봤던 이제 구멍 확장성 시험에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험하고 이제 인장 시험을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인장 시험편 같은 경우는 이 시험편과 다르게 와이어 가공으로 이제 시편을 만들었다 보니까 옆면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옆에 미세한 균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미세균열이 없는 시편하고 미세균열이 있는 시편하고를 이제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네, 완전히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전담 이런 앞에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전담 미세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미세 크랙이 약간 조금 그 노치처럼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좀 쉽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나가다 보니까 미세균열이 없는 일축 인장 시험하고 그 구멍 확장성 시험 결과가 1대1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거는 결국에 여기서 나타나는 게 그 미세균열인데 미세 크랙인데 그러면은 그 이런 거 시편 당길 때 미세 크랙 일부러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결국에는 보게 되면은 네, 뭐 파괴 인성이라든지 하는 개념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위에 있는 그 펀치로 이제 그 미세균열이 일으킨 시편들을 이제 기계적 특성이랑 이제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노치가 있는 시편을 이용했을 때의 기계적 특성 값을 이제 얻어가지고 어, 이 HL 값하고 비교를 하면 좀 맞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노치가 생겼을 때의 소재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했을 때 값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괴 인성에 대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프랙처 이니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뭐 파괴 인성 값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파괴 인성 값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이 그 크랙이 전파다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될 건데 요 깨질 때 특정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네, 기울기를 적용해서 요 전체의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환산한 값을 이제 파괴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프랙처 이니시에이션 에너지는 이제 파괴 인성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을 당깁니다. 시편을 이제 당겨 가지고 이제 균열이 이제 전파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제 최대값이 여기로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균열이 이제 전파되다 보면 이제 툭툭툭 하고 지퍼 뜯어지듯이 끊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균열이 한번 이제 터지고 나면은 이제 우수수 전파하기 때문에 요 뒤에 값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처음에 이 균열이 있을 때 이 균열이 이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네, 이 처음에 이제 균열이 나가기 이전까지의 값들을 이제 그 면적을 이제 면적을 이제 우리가 그 프랙처 이니시에이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 파긴성 값이랑 요 값이랑 이제 동일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취성이 높은 재료들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이제 취성이 있는 재료들보다는 연성이 높은 재료들, 네, 연성이 높은 재료들에서 요 값을 이제 좀 많이 지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금속 재료들을 좀 보게 되면은 다들 연성이 되게 높죠. 네, 연성이 못해도 한 15%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연성이 높은 재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 네, 요 기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 파괴인성 같은 경우는 시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두꺼운 시편이 필요합니다. 뭐 두꺼운 시편이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판재를 만든다고 하면 1mm에서 두꺼워봐야 한 3mm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이 1mm, 3mm 시편 가지고는 파괴인성 시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요 시험을 하려면 최소한 이제 한 15mm 뭐 후판 이상 후판이라든지 뭐 그런 재료들 아니면은 거의 시험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대개 우리가 그 자동차 성형을 한다고 하면은 자동차 용 판재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두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프랙처 그 파괴인성 값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값이 되고 이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값이 뭐 요런 어 네, 요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런 파괴인성 값이라든지 이제 프랙처 이니시에이션 값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금속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뭐 값 계산하는 것 자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노치 하나 만들어 놓고 시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당겨 가지고 최대 값까지 도달했을 때의 그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계산을 했을 때의 결과랑 이제 HR 값을 그 구멍 확장률 값을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전체 연신율 값하고 비교를 해도 전체 연신율 값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번 차이가 나면 9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이제 데이터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서 다 노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HR 시험 그 구멍 확장성 시험 자체가 어느 그 펀치를 뚫었을 때 노치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네, 만든 시험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봤던 인장 시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고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치가 있는 시험의 제일 대표적인 시험인 파괴 인성이라든지 이제 뭐 파괴가 일어나기까지 이제 필요한 전체 에너지 양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시편들은 고강도강 시편이고요. 밑에 있는 시편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이제 IF 시편이라든지 그 저탄소강 시편이라든지 이제 구리 시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봤을 때 이제 고강도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이제 변형이 되더라도 이제 크랙 요 안에서의 균열이 이제 쉽게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제 그 금속 스틸들에 대한 값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 밑에서 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반면에 구리라든지 이제 저탄소광 시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랙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도 이 크랙 주변에서 소성 변형이 이제 계속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변형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크랙이 이제 전파를 하고 싶어도 전파를 하는 데까지 드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에너지가 얘네들이 깨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넓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고 좀 더 넓은 확장을 할 때의 에너지 상태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크랙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크랙 형성 저항성이 이제 높은 소재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구멍 확장률 역시도 9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게 되는 반면에 크랙 형성 저항성이 낮은 소재들,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라든지 고강도강 소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멍 확장성 값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 확장성이 이제 경량성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구멍 확장성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좋으면 좋을수록 좋긴 합니다만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최소 기준을 넘기면은 고강도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데 요 최소 기준이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고강도강 소재들이 대부분 여기 이 30%에서 놀다 보니까 어,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면 한 요 정도 선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한 가지 팁 정도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에는 그 소재의 기계적 특성하고 성형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일반적인 성형성 값들 같은 경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 인장 시험을 했을 때 연신율 값만 좀 알면은 이 성형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대략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장 플랜지성이라고 해서 특수한 성형성 평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인장 시험을 통해서 얻어냈던 결과들이 상당히 많은 그 편차를 보이고 있고 예외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그냥 단순 인장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얘가 뭐 구멍 확장성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펀치를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노치가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노치가 있는 상태를 이제 모사를 해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 노치가 있을 때에 정량화된 이 값을 표기할 수 있는 지표들을 이용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확한 값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계적 특성과 성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계적 특성하고 성형성을 알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성형성 평가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성형성을 뭐 실험적으로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실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인장 시험을 하고 이제 성형성 평가를 했을 때 이 소재는 뭐 성형성이 요즘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금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금형을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변형이 이제 좀 적게 걸리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변형이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변형이 많이 걸리게 된 부분을 이제 눈대중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성형 한계를 오버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처음에 인장 시험 해가지고 특성 얻고 뭐 요거에 대한 성형성 지표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뭐 1차로 이제 금형을 만들고 해보니까 또 안 되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안 되니까 또 만들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 많이 걸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라든지 비용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이 데이터들 여기서 나타난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를 한데 이 해석을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그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네,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이제 성형 해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아바쿠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요 아바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소에서 나오는 이제 제일 상용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일반적인 판재 성형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성형 해석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성형 해석 소프트웨어 중 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아바쿠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